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이 점점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또 쌀쌀해졌는데요. 그래도 3월이 가까워지면서 마음은 벌써 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득 담아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를 떠봤습니다. 이전에 제 What's in my Labelly Favorite 영상에서 이 도안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는 드롭 숄더 디자인이고 직선 탑다운 방식으로 뜨는 옷입니다. 직선 탑다운은 뒷판을 먼저 뜨고 어깨 부분에서 코를 주운 다음 앞판을 떠서 뒷판하고 연결해 원형으로 떠주는 방식이에요. 직선 탑다운을 몇 벌 떠보니까 경사뜨기 없이 그냥 네모네모한 옷도 떠봤고 경사뜨기를 해서 어깨 경사를 넣어주는 옷도 떠봤는데요. 확실히 어깨 경사가 있는 옷이 핏도 예쁘고 옷을 입었을 때 편물이 더 몸에 잘 맞아서 편안하더라고요. 스톡홀름 스웨터는 어깨 경사뿐만 아니라 소매에도 경사뜨기를 해서 어깨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뜰 수 있는 도안이에요. 라운드넥 버전과 V넥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 신체적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V넥 도안을 선택했습니다. V넥 스웨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도안이 My Favorite Things 니트웨어의 스웨터 넘버 14 V넥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도안을 다 샀고 각각 떠봤는데 각 도안의 장단점이 명확하고 디테일에 확실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선 14번 스웨터와 스톡홀름 스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깨 경사를 넣어주는 방식에 있는데요. 14번 스웨터는 뒷판을 뜰 때 독일식 경사뜨기를 해주면서 어깨 경사를 넣어서 뒷판을 사다리꼴로 만들어주는 반면에 스톡홀름 스웨터는 뒷판은 경사 없이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뜨고 앞판을 뜰 때 경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완성된 모양은 똑같지만 뒷모습을 보면 14번 스웨터는 코 주워준 라인이 어깨를 따라서 흐르는 반면에 스톡홀름 스웨터는 등의 일직선으로 코 주운 곳을 따라서 선이 생깁니다. 저는 코 주운 선이 어깨를 따라서 흐르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번 스웨터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대신에 스톡홀름 스웨터는 목 겹단이 14번 스웨터에 비해 더 예쁘게 나오는 옷이에요. 14번 스웨터는 목 부분이 특히 더 휑해 보이는 편인데요. 그래서 레이블리 프로젝트에서는 이거 단독으로 입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 같은 유교걸은 단독으로는 절대로 못 입을 것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스톡홀름 스웨터는 목 겹단 부분을 길게 떠주기 때문에 노출되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단독으로 입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14번 스웨터는 V넥의 제일 아래 중심코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데 스톡홀름 스웨터는 중심코 모아뜨기를 해주니까 V넥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더 좋았어요. V넥은 뜨고 싶은데 비슷해 보이는 도안을 두 개 사기는 꺼려지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이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14번 스웨터는 사이즈가 3개밖에 없는데 스톡홀름 스웨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개나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뜨는 옷이니만큼 색 선택에도 굉장히 신중했는데요. 저는 봄 하면 개나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톡홀름 스웨터의 메인 컬러를 제가 파란색과 보라색만큼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옷 전체적으로 엷은 노란빛이 돌되 중간중간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실이 포포하비의 다포딜이었어요. 노란색, 갈색 스패클이 들어간 손 염색실인데 이걸 흰색 바탕실이랑 같이 뜨면 정말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울 2합에 다포딜 2가닥을 잡고 5mm 바늘로 옷을 떠줬습니다. 실제로 뜬 편물을 봤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팝콘이 생각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스톡홀름 스웨터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옷을 팝콘 스웨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스톡홀름 스웨터를 뜨는 건 이번이 2번째예요. 제가 14번 스웨터를 만들 때 썼던 라라뜨게의 캐시5 블루 퍼플 멜란지로 한번 작업한 적 있는데 제가 손땀이 진짜 쫀쫀해서 보통 뿌띠니트 도안이 4mm 바늘로 21코 28단 정도 게이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그걸 맞추려면 5mm 바늘을 써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4mm 바늘로 19코 28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 스몰을 떠도 옷이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때 문어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스톡홀름 스웨터를 뜨다 말다 했는데 그랬더니 중간에 손땀이 다시 쫀쫀해졌더라고요.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고 나니까 옷이 너무 몸에 딱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다 풀고 그걸로 14번 스웨터를 떴는데요. 이번에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시 5mm 바늘을 써서 스몰 사이즈를 떠줬습니다. 작업일기를 올리지 않는 동안에도 뜨개는 계속 했는데요. 보통은 다른 니터분들이 올려주신 뜨개 로그를 보면서 작업을 했는데 올라온 걸 다 봤다 하면 가끔 제 작업일기도 백색 소음처럼 틀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수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녹음할 때도 이걸 인지하고는 있었고 편집할 때도 와 진짜 평소에 말하는 거랑 다르다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들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학부 때 과외나 학원 수업도 많이 했고 수업 시연이나 교생 실습 같은 것도 했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수업하는 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저도 드디어 20대를 졸업하고 30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30살이 되면 좀 싱숭생숭해지지 않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30살이 되는 게 엄청 기대됐어요. 돌아보면 20대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령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이 막 닥쳐오고 그래서 그냥 매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는 기분이었는데요. 29살 때부터,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아주 조금씩이지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3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는 조금 더 시야가 넓어져서 제 일을 하면서도 주위를 같이 둘러보고 상황을 좀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30대에도 또 힘든 날은 오고 발등에 떨어진 불 다 끄기도 전에 또 일이 닥쳐와서 정신없는 순간도 있겠죠? 그래도 20대 때 그런 순간을 잘 견뎌내고 30대를 맞이했던 것처럼 30대에 찾아오는 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떠나서 친척도 한 명 없는 서울에서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기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어요. 마침 설 연휴에 처음으로 집에 내려가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이 기회에 서울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서울로 몇 번 왔었거든요. 그때 종로 근처에 방을 잡고 가족 4명이서 정말 열심히 그 근처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동대문 시장도 가고 광화문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인사동에 가서 가죽 공방에서 파는 가방 같은 것도 사고 그랬거든요. 대학로에서 캐리커처도 그려봤고요. 그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시청 쪽에 방을 잡았습니다. 또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신촌에서 살았어요. 반년 정도 신촌에서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모든 게 처음이고 낯설어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게 나중에 좀 추억 보정이 돼서 그런지 다 좋았던 것 같고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여전히 저의 20살은 신촌이라는 키워드로 기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가고 하면서 제가 행동 반경이 엄청 좁아져서 밖에 잘 돌아다니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촌도 안 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내서 저의 20살이 녹아있는 신촌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여행 갈 때 계획을 엄청 디테일하게 세우지 않고 갈 곳을 정하고 밥 먹을 곳 정하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순서로 이동할 것인지 딱 그것만 정하고 계획을 더 세우지 않아요. 사실 MBTI를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지만 제가 맨 마지막이 P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P 유형이 J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흥적인 성격이라는 말을 듣고 좀 납득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번 여행은 큰 틀만 정해놓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좀 허전하니까 서울 여행하면서 틈틈이 찍었던 것들을 짧게 편집해 봤어요. 지금부터 영상 보여드릴게요. 뜨개가 취미가 되면서 변한 게 있다면 책을 잘 안 읽게 됐다는 건데요. 논문은 읽어야 되니까 정말 울면서 꼬박꼬박 읽거든요. 그런데 책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게 되더라고요. 교육학 시간에 어떤 감각을 주로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학습자인지에 따라 학습 유형이 달라진다는 걸 배웠었는데, 저는 청각보다는 시각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디오북 같은 건 들어도 기억에 잘 안 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책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또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뜨개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안 그래도 논문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퇴근하고 나면 아무래도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뜨개 하는 게 더 좋다 보니까 뜨개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책을 못해도 30권 정도는 읽었었는데,
뜨개를 시작한 뒤로는 책을 1년에 10권도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하는 동안 책 한 권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첫째 날 홍익문고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이번에 산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전에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믿고 사봤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최후의 라이온이라는 단편이 너무 좋았어요. 책에 실린 다른 단편들도 좋으니까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얘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어디서 책 추천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꼭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최진영 작가님의 해가 지는 곳으로인데요. 처음 읽었을 때도 굉장한 울림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유행한 뒤에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한동안 보이는 모든 곳에 이 문장을 쓰고 다녔어요. 사람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해 라는 말을 지금도 자주 떠올리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전부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보건교사 안은영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라는 단편집하고 덧니가 보고 싶어 라는 장편소설을 좋아합니다. 특히 덧니가 보고 싶어는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해요. 어떤 인간관계가 끝나고 아쉬움이 남아서 뒤돌아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소개해드린 책들에는 제가 보여드린 부분 외에도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책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행할 때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행이었던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가려고 했던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설 연휴에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둘째 날, 원래는 안국역에 있는 김마림 뜨개 스튜디오에 가서 크리스탈 스웨터 도안도 사고 치아오구 밤부도 5mm 바늘 하나만 사보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날은 치아오구를 구경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니트프로 스페셜을 이용해서 옷을 떠왔는데요.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바늘이 기름을 먹어서 그런지 실이 부드럽게 쓱쓱 잘 넘어가서 옷 뜨기에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왜 갑자기 치아오구에 관심이 생겼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니트프로 바늘이 사용하다 보면 호수가 적힌 부분이 벗겨지잖아요. 저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벗겨졌지만 그동안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게 지금까지는 벗겨진 부분을 불빛에 잘 비춰보면 호수가 보였어요. 그리고 바늘을 나름 잘 정리해놔서 이 바늘끼리 섞일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불빛에 아무리 비춰봐도 이게 몇 미리 바늘인지 도통 안 보이는 거예요. 오래 쓰니까 그 부분도 조금씩 닳나 봐요. 특히 몸통이나 소매 다 뜨고 마무리할 때 바늘을 한 치수 작은 걸로 바꿔주는데 그때 바늘이 섞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치아오구는 케이블하고 연결하는 부위에 호수가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니트프로 바늘을 쓸 때처럼 이렇게 빛에 비춰가면서 호수를 확인하는 그런 불편함이 해결될 것 같아서 치아오구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니트프로 케이블이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윗 사진을 찍을 때 케이블 있는 부분을 꼭 손으로 눌러서 고정해준 다음에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제가 조립식 바늘은 니트프로가 처음이라 그냥 모든 케이블이 다 이러겠거니 했는데 찾아보니까 치아오구 버터줄은 안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바늘 호수를 매번 빛에 비춰가면서 확인하는 것도 귀찮고 또 치아오구 버터줄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하나쯤 드리고 싶었어요. 마침 앵콜스에서 설맞이 치아오구 20% 세일을 하셔서 큰맘 먹고 하나 사려고 했는데 또 고민이 됐던 게 저는 쇳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싫어해서 지금껏 나무 바늘로 옷을 떴거든요. 그런데 이 버터줄은 스틸 바늘하고 세트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세트를 산다면 밤부 세트를 살 생각이었는데 밤부는 다른 케이블이라고 해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 후기에서 치아오구 밤부는 바늘이 좀 무른 편이라 찍힘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밤부를 세트로 사기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미 나무 바늘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치아오구 스틸 컴플릿 세트를 샀습니다.
치아오구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작업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쯤 되면 짐작하셨겠지만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전도 계획해서 간 건 아니고요. 둘째 날 여행 마지막 코스로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무섭고 해서 그냥 바로 나와서 다시 호텔로 가는데 광화문 교보문고 건너편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쪽을 딱 보니까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시간이 좀 늦어서 미술관 폐관 시간이 가까울 때라 다음날 좀 느긋하게 보기로 하고 일단 호텔로 돌아왔고 다음날 미술관에 가니까 설 연휴에는 입장권을 30% 할인해줘서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였고 여러 의미로 추억에 젖게 되는 전시였는데요. 제가 원래는 노어노문학을 복수 전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졸업 요건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졸업식이랑 맞지 않아서 수업은 다 들었는데 복수 전공 신청을 취소하고 그냥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졸업 직전 학기랑 그 전 학기에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수업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았는데 그때 그렇게 그냥 시험 보고 레포트 쓰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번에 전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또 전시에서 미술 작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 아방가르드 영화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절에 포스터 예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보여줘서 이전에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를 여행했던 때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2018년쯤에 러시아로 열흘 정도 여행을 갔어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저는 여행 일정의 대부분을 미술관에서 보냈어요. 러시아 하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소설가 아니면
차이코프스키 같은 작곡가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사실 러시아가 미술도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예요. 저는 특히 러시아 미술의 어떤 강렬한 주제의식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러시아에 있는 동안 모스크바의 트레치아코프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박물관, 그리고 에르미타지를 가서 미술 작품들을 감상했었는데 전시를 보고 있으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서 괜히 아련해지더라고요. 러시아 여행 관련해서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나중에 러시아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러시아 여행 이야기도 더 길게 해볼게요. 에어울로 옷을 뜰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소매인데요. 에어울이 세로 수축이 엄청 심한 실이다 보니까 세탁 전에 딱 좋은 기장으로 소매를 뜨면 세탁한 다음에 소매가 확 줄어들어서 칠부처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울로 옷을 뜰 때마다 소매를 손끝까지 떠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세탁 후에 손등을 살짝 덮는 적당한 기장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소매를 도안에서 얘기하는 만큼 떠줬더니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손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세탁할 때 항상 그러는 것처럼 완성한 옷을 울코스로 세탁기에 돌렸는데 물 온도를 설정할 수 있길래 찬물로 세탁을 했더니 하나도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다행히 마르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은 정자세로 섰을 때 딱 새끼손가락까지 덮는 그런 기장이 됐고 개인적으로 그 정도 긴 건 괜찮은 것 같아서 따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입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망적이었던 게 제가 처음 스톡홀름 스웨터를 떴을 때는 게이지가 변해서 옷이 너무 작아지는 바람에 푸르시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뜨는 중간에 게이지가 변해서 옷이 너무 커진 거예요. 제가 스몰 사이즈를 떴는데 완성된 옷의 가슴 둘레를 재보니까 엑스라지 사이즈가 나왔어요. 거기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에어울이 세탁하고 나면 가로로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옷이 엄청 큰데 늘어나기까지 해서 지금도 옷을 입으면 암홀 부분이 많이 접히고 그것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조금 불편해요. 핏도 살짝 어정쩡하고요. 스톡홀름 스웨터 도안에서도 15cm 정도 여유를 둘 것을 권장하는데 처음에는 뿌띠니트 도안치고 여유분이 좀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옷을 다 뜨고 보니까 왜 그렇게 권장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가슴둘레에 너무 여유를 주게 되면 대왕 가오리 핏이 되기 때문에 스톡홀름 스웨터를 뜨실 거라면 꼭 게이지를 내시고
중간중간 게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여유분은 반드시 적당히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